안녕하세요. 저는 농업법인 지상 정성호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법인 지상 김현정입니다. 네, 속 시원한 농업 이야기. 지난번 근로계약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휴일 휴가 때에 뭐 쉬게 할 수 있냐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 유급 휴가나 휴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일의 종류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약정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거는 뭐 창립기념일이나 뭐 노조 창립일 이런 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 휴일 중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돼서 모두 다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3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요.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휴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노무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근로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부분이 사실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좀 살펴보면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휴일이거든요. 보통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라고 하면은 일요일로 정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주에 하루만 유급으로 부여를 하면 된다.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개근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만근이라고 말하는 거랑 구분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다 채웠을 때 요걸 만근이라고 하고요. 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왔냐 안 나왔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다 나오셨는데 화요일에는 나왔다가 중간에 조퇴를 하셨다라고 하셨더라도 어쨌든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요건 개근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날에 지각을 하셨어도 어쨌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개근이다 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시면은 일주 동안에 본인이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예를 들어서 15시간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법상으로 주휴일에 대한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시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는 하루에 내가 만약에 8시간을 근로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하루에 정해져 있는 근로 시간에 내 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이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면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5시간 이상이고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시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소정 근로 시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40시간을 통상 근로자가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40시간 분의 그분의 근로 시간 곱하기 시간급 임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연차 유급 휴가에 지급받는 대상은 무엇이고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의 대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고요. 그래서 적용 예외 근로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라든지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앞서 말했듯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가 되는데, 80%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일수분의 출근일 곱하기 100%를 하면 여기서 80% 이상이 된다면 그 다음 해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 달 개근 시 한 개씩 발생을 해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총 1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는 최초 1년에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따라 15일을 기본으로 하여 1일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년을 근무하게 되면 16일이 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늘어나서 마지막에 25일까지가 한도입니다. 사실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굉장히 많이 유리한 그런 조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무조건 부여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사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요게 사실 업무량이 단순히 많아졌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거는 되게 엄격하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정되기가 많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시기 변경권이 사용자한테 있더라도 연차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최근에 법 개정이 있어서 사용 촉진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1년을 미만했을 때 근무를 했을 때 월 단위로 발생하는 1일씩 해서 11일의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원래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쓰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내에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걸로 법 개정이 되었어요. 네, 원래 개정 전에는 노무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1년 미만자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2020년 3월 31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2년차가 된 경우에는 원래는 26개의 연차가 생겼는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15개의 연차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 촉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촉진의 경우에는 연차가 9일 남았을 시기인 3개월 전에 10일 동안 1차 촉진을 해야 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미통보할 경우에는 2차 촉진을 1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가 2일 남았을 1개월 전에 5일 전에 1차 촉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전에 2차 촉진을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10일 전까지 다시 촉진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가 개정됐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3월 31일부터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3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미 발생했던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은 아니고 발생일 기준이다. 아직까지는 요거에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용 촉진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사용 촉진 제도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 그러니까 15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거에 대해서만 사실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가능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11개의 연차 유급 휴가도 사용 촉진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사용하시지 않으시면은 이 연차 유급 휴가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에 좀 유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졌을 때에 사용 촉진 제도가 이행된 것이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내 연차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수단이나 등과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 연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 기준상의 그런 절차를 지켜서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이루어졌는지를 꼭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자에 대해서 개정법 이후로 적용되는 그 연차 유급 휴가 말고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그 미사용한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날짜에 그 하루 단위의 임금을 곱하셔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차 유급 휴가를 다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용 촉진 제도도 없었어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을 때에 반드시 수당으로 못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속 시원한 노무 이야기 동치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